안방에도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숫사자들의 휴대폰에는 사장이 넘쳐난다. 김 사장, 이 사장, 강 사장. 거래처 권 사장 빼고 나머지 사장들은 모두 여자. 이들이 여자 이름을 그대로 저장해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해? 아이 깜짝이야. 그냥 떨어지겠네. 뭐하느라 혼자 희죽이죠. 여자? 아니야, 김 사장이야. 김 사장이 말이야. 아, 됐고 주말에 시간 준대. 아, 왜? 오빠가 감자 캐러 내려오라네. 또? 나 지난번에 완전히 허리 나갈 뻔했다고. 아이고 꼴랑 보고하고. 그리고 당신이 허리 쓸 일이 뭐 있냐? 아주 그래도 안 돼. 나 저 이번 주말에 상가집 가야 된다고. 뭔 소리야. 오늘이 월요일인데 누가 주말에 사람 죽는다고 예약이라도 했어? 아니 내가 지금 상가집 간다 그랬어? 아니야, 돌잔치. 당신 친구 중에 돌잔치 할 노인네가 어디냐? 아, 저기 뭐야 거시기. 아, 저 고등학교 동창 영식이 딸내미 말이야. 그 돌잔치 한대. 아휴 팔자가 늘어지셨어.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서 이제는 친구 딸의 돌잔치까지 챙기냐? 돈만 보내. 안 돼, 안 된다고. 나 여기 꼭 가야 된다고. 거짓말이다. 이제 막 젊은 암사자들 사이에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한 숫사자는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암사자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나 알바할까 봐. 웬 알바? 아, 동네 마트 오전에만. 아이 됐어. 무슨 알바야. 애나 잘 키워. 애 잘 키우려고 그런다 왜? 귀남이 학원비가 당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감당이 돼야지. 아이 그래도 하지 마. 하지 마.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어. 응? 거짓말이다. 원래 사자무리에선 암사자가 사냥을 해오는 법, 그리고 그 먹이를 제일 먼저 먹는 존재는 바로 숫사자가 아니던가. 안방에 못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소파에 계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소파가 그냥. 숫사자들은 집 전화 따위는 받지 않는다. 아휴 어차피 내 전화도 아닌데 뭘. 하지만 늙은 암사자 전화는 대신 받아줘야 뒤탈이 없다. 서영아. 아빠가 왜 받아? 어? 아 글쎄. 엄마 화장실 가셨나 봐. 알았어 이따 할게. 야 소영아. 왜? 자식들과의 대화는 늘 어색하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날씨, 정치, 시사? 마누라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며 매일 애들과 떠드나? 아빠 몸은 괜찮아? 엄마가 아빠 소화 잘 안 된다대. 에이 아니야. 아빠 하나도 안 아파. 그 지난번에 건강검진. 거짓말이다. 김대풍 씨는 요즘 새벽잠을 설치고 오전엔 소화가 안 되고 오후엔 손발이 저리고 밤엔 화장실을 들락거린다. 오줌빨도 약해진 지 오래. 그래? 다행이네. 그럼 엄마한테 전화하시라고 해줘요. 아빠 안녕. 야 소영아. 에이. 소영이 시아버지는 벌써 명퇴하신대. 진짜? 소영이 신나네 죽고. 아니 지가 왜 신나네? 아무래도 일하는 양반이 집에 있어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지. 그렇지. 안 돼! 아 깜짝이야. 뭐가 안 돼? 명퇴든 강퇴든 뭐가 됐든 당신은 절대 안 돼. 우리 기남이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진 알지? 알지? 이 사람아 걱정 마. 걱정 말라고. 그래 당신은 길게 가자 응?
길게. 알았어. 밥 좀 먹자.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조카 신발 같으니라고. 아무튼 귀신 같은 예편에다. 어쩌면 좋을까? 무리에서 쫓겨난 수사자들은 외도를 고백하는 것보다 퇴직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두렵다. 아침마다 수사자를 민망하게 만드는 것, 바로 암사자가 들려보내는 음식물 쓰레기다. 비록 현실은 썩은 고기 덩어리나 처리해야 하는 하이에나 신세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세렝게티를 호령하는 백수의 왕이고만 싶어라. 아휴, 내가 쓰레기인지 쓰레기가 난지. 나 이번 주에 산에 간다. 산? 뭔 산? 이 사람아, 산에 왜 가냐고? 운동하러 간다. 소영이냐? 그래, 다름이 아니라 아빠 위에 용종이 생겼대. 병원 변지 못해라. 아, 그리고 이참에 아빠 보약도 좀 지어서 보내. 야, 내가 너 30년 동안 키웠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박하사돈만 명퇴한 게 아니야. 나도 했다, 명퇴. 뭘 놀래? 그리고 당신 뭐 일한다고 그랬어? 그거 정말 좋은 결정이야. 언제부터 출근할래? 야, 우리 친구. 어우, 안쓰럽고 짠하지 않습니까? 짠한데 마지막에 정말 반전이 있네요. 약간 희망진 거죠. 근데 저 방송을 보니까 네. 예. 씁쓸해요. 어떤 점이 슬퍼. 씁쓸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네. 가정을 책임진다는 명제 아래 항상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데 네. 명퇴를 당했어. 근데 계속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 등산 가면서 아니면 뭐 다른 모임 남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속마음은 얼마나 안 좋겠어요. 예. 그런데 저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네. 눈만 뜨면 사실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여성들은 진실된 남편의 속마음과 만나고 싶은데 껍데기만 데리고 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허탈해요. 저거 보면 지금 완전 여성들 배신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시켜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사람을. 그렇지. 그리고 딸한테 아빠 여기 위에 용종 생겼어 라는 얘기를 속에 있지만 얘기 안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딸이 또 하루 종일 또 아빠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거 허탈감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처자식 보호하느라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거 봐요. 안 해놨어요. 네. 그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럴듯하게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남을 속이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의 대부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거울을 딱 봤을 때 자기 자신 속이잖아요. 내 얼굴은 이렇지 않아. 이게 내 얼굴일 리가 없어. 아, 매일 아침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내가 아닐 거야. 그리고 어제 내가 라면을 먹고 잤지. 이렇게 한리를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네. 저 이제 김대풍 씨는 네. 그 자기 자신한테 지금 거짓말을 해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심해지면은 나중에 진짜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예, 그 거짓말을 믿잖아요. 자꾸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자신이 믿어요. 그래서 학력도 그래서 거짓말하면 나중에 진짜로 믿게 되거든요. 네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같은 있는데. 남자지만 사실은 자꾸 저는 그 부분에 좀 저항감이 들고 제가 서운해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삐치셨어요. 삐치셨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제가. 예. 1년 전쯤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장 자체는 전혀 건강했었는데 심장에 이 무슨 경련이 화가 와가지고 네. TV를 보다가 일요일 날 저녁에 딸은 집에 아무도 없고 딸은 20살인데 이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쪽 방에서 근데 소파에서 앉아서 보고 있다가 가슴이 아프니까 침실로 혼자 간 거예요. 네, 근데 이 경련이 일어나니까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 손이 이렇게 굳어요. 이렇게. 그렇죠. 딱 굳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딸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걸 불렀어요. 그 119. 119를. 네. 가서 응급실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괜찮다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때 딸이 눈물을 막 펑펑 쏟은 거예요. 긴장했기 때문에. 긴장이 확 풀어지니까. 예. 그래서 저한테
막 울길래 제가 뭐라고 어떤 액션을 보였냐면 다은아 아빠 추우니까 모포 좀 갖다 줄래?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모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포를 이렇게 덮고 있다가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애 딱 있는데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아, 그 순간에 스스로 애드립을- 혼자 애드립으로 예, 예.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난으로. 그러니까 긴장을 풀어주려고. 애가 막 화를 내면서 아빠는 이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걸 해?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아이한테는 아빠는 계속 영웅이었고 한 번도 이렇게 쓰러지고 약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 애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아빠로서의 이런 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게 있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그냥 운명하셨습니다. 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탁 박사님 말씀대로 제가 낯으로 너무 지금 거짓말을 잘하고 그 순간적으로 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래요. 예. 아, 이거. 저는 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나름 새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영상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게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연락을 하는 거는 정말 저는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정말 여자를 미치게 하는 거짓말이 아닐까 싶은데 남자들이 정말 핸드폰에 이름 바꿔가지고 저장 많이들 해놓으신다면서요? 어떠세요, 왜 신부? 저를 보고 그러세요? 예. 깜짝이야. 예. 아, 너무 근데 뭐, 예. 깜깜하셨는데?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뭐 다 보면 작가, PD, 코디 이렇게 저장해 놓거든요. 근데 과연 그들이 전부 작가고 PD고 코디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끔씩은 아, 해봅니다. 여기서 양심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 저는 근데, 그 예. 방송 작가 그 연락처를 하나 잘못 저장해 놨다가 아내한테 혼났잖아요. 뭐라고 그 해요? S본부의 그 자기야라는 방송에서 섭외가 왔는데 그 저장해 놓는데 그 자기까지 쓰고 바빴는지 그냥 저장했나 봐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야로? 네. 제가 못 받았는데 마누라가 보니까 딱 울리는데 자기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냐고.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자기가 누구냐요? 무슨 소리냐고. 저는 정말 이거 황당하잖아요. 딱 보여주는 거 자기.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라고 저장한 걸 몰랐거든요. 그렇지. 막 하다 보면은 어우, 이러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전화해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삼자 통화를 할까 하다가 그거까지는 이제 알았다, 이해를 했다. 그렇죠, 알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예. 그 작가랑 통화하든지 아니면 동료, 선후배 여자 배우들하고 제가 통화를 할 때 예, 예. 그 뉘앙스가 예의를 갖추잖아요. 김 작가? 그래. 무슨 의심스러워, 일이야? 이름이 얼마나 예. 그래가지고 그랬어. 언젠데? 이랬는데 집사람이 부엌으로 싹 지나가다 딱 보면서 딱 눈빛이 딱 때리는 거야. 아, 근데 뉘앙스가 눈물눈물하다. 근데 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니, 작가가 비즈니스를 전화 무슨 왔을 그렇게 때 눈물눈물하게 따뜻하게 받았는데 그래 알았어. 언제 녹화야? 뭐 이러는데 전화 딱 끊었어. 그러면 아유, 금방 여자 나가서 작가한테 치맥 먹을 자세야. 친절하게 봐줄 수 있냐? 그럼 나는 이건 비즈니스다. 예. 그럼 거기는 맞아 비즈니스니까 넘어가죠. 예. 지금이니까 그렇지. 예. 조금만 지나봐. 예. 만일에 퉁명스럽게 전화를 했다. 예. 그럼 당신 작가한테 그렇게 전화 받아도 돼? 중간에 일 안 들어오는데. 그래. 일 안 들어오는데. 당신 저 연습국에서 그만 나오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요? 조금 지나면 제가 괜찮아. 잘한 거죠.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무릎 꿇고 받아요. 김 작가? 김 작가 어디야? 어디? 김 작가. 어느 순간 작가를 작가님이라고 저장을 하게 돼요. 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 아니면 거짓말과 관련된 뭐 에피소드 있으세요? 댁에서 혹시? 근간의 일인데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자주 이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막걸리도 한잔하고 또 라면 끓여서 오래간만에 라면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맛있죠. 라면에는 또 김치가 빠지면 안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집에서 김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네. 뭐 그냥 달라고 그래서 주죠. 예. 주는데 이거를 이제 기분 좋게 김치를 가져가는 방법을 딱 터득을 한 거예요. 뭐 어떤 건데요? 왜 뭔 일 있었어? 당구장 뭔 일 있었어? 그게 아니고 그 성수라고 친구 있잖아. 그랬더니 성수 씨 왜? 김치 가져왔는데
맛이 없어? 그 아주머니가 금식 썰기가 참 좋은데 김치는 별로대. 그래?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집에 거 가지고 가. 아니야, 됐어. 우리 김치 많이 있나? 가지고 가. 한보따리를 싸줘요. 정말 기분 좋게 드시겠네, 김치를. 김성환 선생님 예, 예. 그 정도의 사실은 연륜이 충분히 되시니까 예. 사실 남성성이라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그 연륜에 의해서 되게 미덕적인 거짓말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책 중에 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위리겐 슈미더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거짓말 전문가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그럼 거짓말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40일 동안을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뭐 살아보기도 한 거예요. 이를테면 뭐 와이프가 여보 나 이뻐? 그러니까 아이 못생겼어. 막 이렇게 진짜 솔직히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서 40일 후에 나온 결론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일종의 필요악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는 거다. 그런데 거기서 남성의 거짓말과 여성의 거짓말을 구분을 했어요. 남성의 거짓말은 대개 자기 이익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여성의 거짓말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방금 우리 김성환 선생님이 타인을 배려하듯이. 그러니까 여성적인 거짓말이라고 그 책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성이 되신 거네요. 아니, 지금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실 때요. 점점 여성. 나도 여자랍니다.